친구 맞습니다. 편이잖아요. 저는 친구도 조금 사교육으로 접근하거든요. 아이의 친구 만들어주기도. 친구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죠?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공부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정도의 특히나 초등 시기에는 더욱더 친구 고민이 크시죠. 부모가 아이의 친구 관계에도 개입을 지금 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엄마나 아빠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입하는 게 맞을까요? 네, 저학년 때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 개입을 해주세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 관계 좀 만들어줘야 되죠. 친구와 선생님. 같이 놀았던 경험을 만들어주는 맞아. 거예요.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도 친구들과의 정서가 충족이 되면서 동시에 부모님도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를 좀 관찰하게 돼요. 제가 어떻게 친구를 대하나. 네, 나랑 있을 때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. 네. 할 수 있다면. 다만 무리하지 마세요. 직장 다니면서 막 맨날 다크서클 내려와 있으면서 주말마다 아이 끌고 막 키즈 카페 가시고 이렇게 무리하면 또 어떤 역효과? 애가 즐겁게 친구들이랑 인싸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. 화가 나요. 내가 너를 그치. 너 때문에 이러다가 중간에 엄마들끼리 틀어지는 경우 많거든요. 갑자기 애 자꾸 나가요. 네, 맞아요. 경험 진짜 해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건 좋다. 하지만 이것은 딱 3학년까지. 3학년. 그래. 그 이상에는 친구 관계에서 엄마가 개입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개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. 아이들은 저학년 때 친구 어떻게 사귀어요, 보통? 그냥 옆에 앉은 짝꿍이랑 친해지지 않나요? 그쵸. 네. 근처에 앉으면 친해지고 집에 같이 가는 방향이 방향. 맞으면 또 맞아. 친해지고 네. 학원 같이 다니면 친해지고. 방과후를 갔는데 걔가 있으면 갑자기 또 친해지고 네. 학원 가면 학원에 있는 애랑 놀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친한 단짝이나 무리가 약해요. 드러나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닥치는 대로 논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날 눈 맞으면 그날 엄청 베스트 네. 프렌드. 다음날 서로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물이 지어지지 않은, 형성되지 않은 그룹 안에서 1년을 보내고 네. 이것들이 점점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아이와 단짝과 그룹으로 형성되는 게 2학년부터. 그럼 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겠네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학년 때 엄마가 봤을 때 저 친구랑은 조금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. 말도 막 거칠게 하고 좀 집에서 관리도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네. 그래도 좀 냅둬야 돼요? 아니면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? 그 아이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걔는 게임을 5시간 하는데 나는 왜 못해? 이제 이렇게까지 정말 이제 부모랑 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얘랑 놀지 말라가 아니라 네. 얘의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엄마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어땠어? 부러운 건 알겠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? 라고 물어봐 줄 수는 있는 거죠. 살아보니까 사실은 네. 어떤 큰 무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대다수를 채우고 있는 친구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. 정확한 지적이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사실은 경험이다. 그래서 이런저런 친구 사귀어 보면서 아, 저 친구는 좀 멀리 내가 좀 해야겠다. 나랑 안 맞는다. 누가 나랑은 잘 맞는다.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. 사실은 그런 거를 아이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모든 친구, 아, 얘는 별로니까 자, 떨어져.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거든요.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그래요. 맞아요. 결국 인생이라는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덜 불행하게, 맞아요. 덜 속상하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면 그것에 관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초등 때 너무나 정말 보물 같은 경험이죠. 역시나 필요하다. 그래요? 그럼 1년씩 이사 다니는 건 어때요, 선생님?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. 반편성이 계속 바뀌잖아요. 아. 그리고 반편성은 절대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이에요. 운. 친구는 운, 반편성도 운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1학년 때는 친구들이랑 정말 잘 지내다가 네. 2학년 때 급격히 외로운 1년을 맞아. 보내요. 아, 그러기도 그래서 해요. 엄마가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3학년 돼서 갑자기 또 막 반장을 하고 난리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. 그게 배정된 아이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아, 때문이에요. 이게 쭉 가는 건 아니군요. 그럼요. 네.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외로워진다고 해서 이 환경을 아예 바꿔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외로운 시간도 버텨야 돼요. 큰 도움이 되잖아요. 아. 그렇잖아요.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. 성인이 네. 되면. 네. 혼자 자기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렸을 때 외로움을 겪어본 경험. 맞아. 네, 되게 큰 힘이 돼요. 그러면 좋은 친구, 나쁜 친구를 우리가 나눠줄 수는 없더라도 그러면은 이 아이의
저런 행동은 좋은 거야, 나쁜 거야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있는 건가요? 네, 근데 아이의 친구를 직접 예로 들어서 지적하진 않았어요. 누구 걔 말이야 이렇게는 하지 말고. 엄마는 걔는 별로더라. 그런 건 참아주시고요. 네. 이런 아이도 있다더라. 네.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엄마 친구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저는 제 친구가 이제 굉장히 도둑질을 잘했어요. 우리 어릴 때 뭐 그죠? 한두 번씩은 다 그럼요. 경험해보죠. 네. 1학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이렇게 하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워서 저도 하게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.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네, 굉장히 잘 훔치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얘기해주면 애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.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네 친구 걔 뭐 훔치진 않아? 엄마 돈 꺼내왔지.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딱 보기에도 안 어울렸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무리에 어느 순간 내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만약에 목격해.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거 사실은 끄집어내기도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이 아이들 안에 이미 뭔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야 너 쟤네랑 놀지 마 하면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한테 최소한의 가이드를 미리 주는 게 중요해요. 얘네들이 어느 빈집에 가서 야한 영상을 다 같이 보자고 한다. 혹은 봤다. 라고 할 때 이런 극단적인 어떤 좀 안 되는 행동들을 아이가 할 것을 예고받거나 혹은 했다라고 할 때는 얘기를 해달라. 네. 노는 것 자체를 엄마는 막을 마음은 없다. 네. 그런데 그런 행동을 너가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엄마가 너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런 결들을 겪었을 때 부모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를 하고 계셔도 얘가 그 친구 때문에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.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걸 한 번 경험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멀리 갈까봐. 네. 삐딱하게 갈 수 있지만 쳐줄 수 있는 거죠. 네. 우리가 그 역할은 부모가 각자 가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인 것 같아요.